안녕하세요. 애조로운 생활 운영진 김세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워드프레스를 이중화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해본 거를 한번 다시 뒤집어 보면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그 가상 네트워크 위에 가상 머신을 올렸고, 가상 머신은 리눅스 서버를 올렸고, 그 리눅스 서버 위에 워드프레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워드프레스의 데이터베이스는 애저 데이터베이스 포 MySQL이라는 플랫폼 서비스에다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 간 통신은 엔드포인트라는 걸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의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한다고 해서 시큐리티 그룹을 조절해서 SSH 포트를 접근하는 것을 특정 공인 IP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제어해줬고요. 그리고 접근을 할 때 SSH 포트를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HTTPS를 통해서 애저 포탈에서 SSH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구현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상 컴퓨터의 문제, 가상 머신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리커버리, 회복을 위해서 이중화, 고가용성을 구성을 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워드프레스를 조금 더 수정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시죠. 일단 애저에서 제공하는 고가용성은 Ability Set이라는 옵션과 Ability Zone이라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bility Set이라는 조건은요, Fault 도메인과 Update 도메인 두 개로 나눠지고요. Fault 도메인은 전원과 상면,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격리되어 있는 다른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Fault 도메인이 0, 1이라고 하면은 1층, 2층, 3층의 데이터센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 개의 데이터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폴트 도메인이다 라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폴트 도메인은 전원과 상면과 네트워크가 격리되어 있는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업데이트 도메인은 하나의 폴트 도메인 안에 있는 서버들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하드웨어 자체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상 머신이 떠 있으면 그 가상 머신 떠 있는 그 서버를 업데이트를 할 때 그냥 업데이트를 바로 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리기도 해야 되고, 실제 업데이트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고가용성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 대 서버 위에 2대 이상의 여러분들의 가상 머신이 배포가 되어 있다면 하나의 물리 서버가 죽었을 때 2대 이상의 가상 컴퓨터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버, 렉 혹은 서버들을 다 별도로 격리돼서 배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것을 업데이트 도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업데이트 도메인을 5개로 선택을 하고 폴트 도메인을 2개로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6대의 서버를 배포했을 때, 6대의 가상 컴퓨터를 배포했을 때 최소한 5대는 같은 서버에 배포되지 않도록 제어해 주겠다라는 게 업데이트 도메인이고요. 그리고 전원과 네트워크와 상면이 다른 곳에 배포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폴트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6대를 배포하면 폴트 도메인이 2개로 배포했을 때 적어도 3대씩은 다른 폴트 도메인을 배포해 주겠다라고 하는 옵션을 활성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ility Set은 이해하시기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 Ability Set을 이해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보통 다른 클라우드를 먼저 경험해 보신 분들이신데요. 그런 옵션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Ability Zone입니다. Ability Zone은 여러분들께서 고가용성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센터 1, 데이터센터 2, 데이터센터 3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가상 컴퓨터를 각각의 데이터센터에다가 배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중부의 1번 서버, 1번 데이터센터, 한국 데이터센터의 2번 데이터센터, 한국 중부의 3번 데이터센터에다가 각각 가상 컴퓨터를 따로따로 배포를 하시면 데이터센터가 한 곳이 무너지더라도 다른 데이터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Ability Zone입니다. Ability Zone과 Ability Set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Ability Zon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SLA를 보장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상 컴퓨터를 고가용성에 맞게 적시적소의 존에다가 배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잘못 배포했다거나 배포는 잘 했는데 서비스 간 클러스터링이 맺어지지 않아서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사용자 책임입니다. 하지만 Ability Set 같은 경우는요,
고가용성, 가상 컴퓨터 배포해 주는 걸 마이크로소프트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즉, 고가용성에 대한 그 보장을, SLA 보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줘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빌리티 셋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은 가상 컴퓨터를 그냥 배포만 하시면 되고, 그 배포하는 것이 알아서 고가용성이 구성되도록 배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빌리티 존을 쓰실지 어빌리티 셋을 쓰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부는 어빌리티 존이 없는데요. 기쁜 소식은 2021년에 한국 데이터센터에 어빌리티 존이 생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어빌리티 존이 활성화될 예정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가 2대 이상 배포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앞단에서 부하 분산이라는 걸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저에서는 애저 로드 밸런서라는 걸 제공해 주고 있고요. 애저 로드 밸런서는 기본적으로 5tuple, 사용자의 IP, 포트, 그리고 대상자, 대상 서버의 IP, 포트, 그리고 통신하는 프로토콜, 세 가지의 컨디션을 가지고, 5가지의 컨디션을 가지고서 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릴레이션을 잡아주고요. 이 로드 밸런서에는 5tuple 뿐만이 아니고 2tuple과 3tuple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tuple은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만 가지고서 제어가 가능한 거고요. 3tuple은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프로토콜 총 3개의 조건으로 밸런싱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백엔드에 그 가상 컴퓨터에 그 세션 클러스터링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면 애저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2tu플이든 3tu플이든 통신을 해주면 되고요. 이 애저 로드 밸런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들 타임이 최소 4분부터 최대 30분까지 세션을 한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클라이언트가 특정 서버로 접근하는데 아이들 타임이 4분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서버로만 통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인데요. 앞서서 본 애저 로드 밸런서는 레이어 4 기반의 밸런싱을 제공해 주는데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레이어 7 기반, 네트워크의 레이어 7 기반의 밸런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접근을 했을 때 HTTP 혹은 HTTPS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고, 실제 연결되어 있는 그 도메인 이름 혹은 패스 경로 혹은 가상 컴퓨터, 백엔드가 가상 컴퓨터든 아니면 다른 데이터 센터든 아니면 IP든 어디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해주고 있고요. 중간에 저렇게 롤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 롤에서 HTTP를 HTTPS로 리다이렉션 시켜줘라, 혹은 이 도메인으로 이 도메인 네임으로 들어온 거는 특정 서버로만 라우팅을 해줘라 라는 것 같은 정책들을 제어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L7 기반의 로드 밸런서이기 때문에 2가지 기능을 더 추가해서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HTTPS 오프로딩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SL 오프로딩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HTTPS로 접근을 하시면 백엔드, 뒷단, 가상 컴퓨터 혹은 다른 서비스랑은 HTTP 통신, 평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해줍니다. 그래서 가상 컴퓨터에는 HTTPS의 그 인증서가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에만 인증서가 들어가도 사용자는 HTTPS 통신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옵션은 이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에 와프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웹 파이어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와프를 활성화시키시면 여러분들이 OWS ASP 3.0 혹은 2.1 버전의 방어를 제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 매니저인데요. 이 트래픽 매니저는 여러분들께서 부하 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옵션이긴 한데 얘는 DNS 기반의 로드 밸런싱입니다. 그래서 DNS 기반의 로드 밸런싱인데 DNS 기반의 로드 밸런싱을 지원해주고 있고, 크게는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AB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능 기반, 트래픽 부하 기반, 그리고 우선순위 기반, 지역 기반, 가상 네트워크 기반, 뭐 이렇게 총 5가지, 6가지 정도의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다 중첩적으로 사용해서 제공을 해주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로드 밸런서만 가지고서 부하 분산을 하실 게 아니고 글로벌 서비스를 하신다,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 데이터센터에 접근을 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 데이터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이렇게 트래픽 매니저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옵션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건 이렇게 한 대의 가상 컴퓨터에다가 워드프레스 설치해서 사용했었는데요. 얘를 이렇게 두 대로 나누고요. 앞단에다는 로드 밸런서를 설정을 해서 가상 컴퓨터에는 공인 IP 연결하지 않을 거고요. 로드 밸런서에는 공인 IP 연결해서 사용자가 로드 밸런서에 접근을 하면 뒷단 가상 컴퓨터에 접근을 해서 MySQL 데이터를 쿼리하는 워드프레스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